예, 일단 너 이제 나가라는 이제 사인이 왔었죠. 그래서 1년간 비상근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는 한 3분의 1 수준을 주면서 이제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장례를 준비를 하라 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다가 내가 이제 땡 해가지고 나가면은 공무원 연금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만 받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무엇을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는데 퇴직 전에 일단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드헌터가 그 당시에 앉아있는데 헤드헌터는 주로 이제 건설을 했고 해외 경험이 많으니까 해외 나가라 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결사 반대를 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헤어져서 살기는 싫다. 이래서 그거는 뭐 포기를 한 거고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해가지고 건설회사와 같이 한 협력업체로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회사가 임원으로 채용을 해주는 대신에 수주를, 건설회사가 수주를 받으면은 엔지니어링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본사에 들어가서 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사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업체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을 자기 회사 임원으로 모신다고 해가지고 강남 어디에 큰 빌딩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는 아주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는 소위 다단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임원으로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관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내를 보면은 일정 부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든 수익성 사업을 같이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퇴직을 앞에 둔 한 8개월 전에 그 당시에 상담사가 신문 광고나 방송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노인 상담사라는 거하고 청소년 상담사, 일반 심리 상담사. 뭐 심리 상담사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때는 그러니까 정년이 없는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막 도배가 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교재를 팔기 위한 그런 협회, 상담심리협회라는 데 가서 일단 한 4개월 동안 공부를 했죠. 교재를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사실은 그 자격증이 좀 필요가 없어요.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없고 그러는데 누가 청소년 상담사가 국가 자격이니까 거기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상담사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팁을 누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집으로 방송사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한 가출에서 범죄 이런 연속 시리즈를 하는 거를 우연히 몇 번 보다 보니까 상담사가 괜찮겠다. 청소년 상담사가. 근데 청소년 상담사 이제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응시 자격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학과, 심리학과, 그다음에 상담학과, 발달학과 이러는 과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전공으로 해서 응시 자격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복지센터에 지원서를 이제 내기 시작했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회장님하고 맞짱을 떴다는 얘기죠. 마닐라 국제공항 수주하는 건으로 해서 회장님의 그거는 뭘 건설 영역을 늘리지 말고 일단 현장 벌어진 것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조선 쪽으로 추력하는 그런 심정일 건데 저는 좀 의견이 달랐죠. 마닐라 지점장이고 마닐라 지점이 건설 수주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니까 마닐라 공항처럼 큰 프로젝트가 나오면 이거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수주를 받아야 된다. 뭐 대한항공도 그런 계열사인데 우리가 공항하고 항만은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전임자가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현지 업체랑 이 기성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를 못 준다. 이쪽에서는 달라. 이렇게가 대법원 판결로 취급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마닐라 지점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진행 중인 현장에 있는 차재를 싹 차업을 해서 그냥 차로 싹 싣고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뻥 터짐으로 해서 괘씸죄에다가 그거를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 하는 상황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귀국 발령이 났죠. 그렇죠.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면은 어떻든 적든 많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필리핀에서 뭔가 좀 로비로 해서 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들이 강성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걔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그냥 허를 좀 찔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제일 큰 거는 어떻든 괘씸죄에 좀 걸렸다 하는 것이 제가 뭐 퇴직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회장님 뭐 오랫동안 이렇게 종애를 받아 와서 그러는지 바로 그냥 퇴직 처리가 안 되고 1개월간 이제 보직 대기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을 비상근 고문으로 발령이 났죠. 그래서 급여 3분의 1을 받으면서 장례를 준비를 하라 뭐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완충 기간에서 뭔가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준비를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상담사에 도전을 한 거는 그쪽에서 주는 교재, 그것도 6권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청소년 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과목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험서가 한 시대고시사를 위시해서 한 3개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요. 한 권에 끝내기 해가지고 이론서와 문제집이 한테 묶여 있는 거를 뭐 3개를 이렇게 다 봤죠. 근데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심리학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간 거기 때문에 발달 심리라든지 청소년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웠죠. 그래서 준비하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일단 합격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기시험이 없고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은 사실상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면접관들이 면접에 관한 그러니까 상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내담자가 와서 갑자기 저는 상담을 못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담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상담의 여러 가지 유형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를 잘 만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이상 없이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우연이라 할까 시대오시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면접책을 아직 자기들이 집필을 못했는데 집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면접 시험 준비를 하면서 노트가 있으니까 그걸 일단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래가 2014년에 했는데 지금 2022년까지 지금 9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1급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는 지금 1급 필기 수험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오시사한테 제가 제의를 했죠. 1급 수험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1급 응시자는 사실상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2급, 3급은 3,000명대인데 1급은 이게도 한 500명?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20%씩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손익분기를 보는 게 이제 전부를 보거든요. 그러면 2, 3년 후면은 전부가 넘어갈 거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필이 끝나고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오는 책이 되겠죠.